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그 관리 지침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 발간한 자료가 되겠고요.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허리 그 통증을 받고 계시죠. 이 이제 환자를 옮기다가.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도 입소자를 옮기다 보면은 간혹 허리 그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을 부축하고 옮기고 그렇게 할 때 많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질환 예방들을 위해서 시설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종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방해야 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잖아요. 일단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다음에 문제는 치료에 대한 문제라서 1차적으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함께 보는 자료는 조금 요양시설에 맞게 내용들을 조금 간추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첨부해 드리는 자료를 여러분들은 다시 출력을 해서 시설에 급여 제공 지침 그 게시물들에 교체를 해서 요 게시물로 게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이어서 쭉 같이 보실까요? 다발제 내용 분석해서 2006년부터 8년도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꽤 오래된 자료죠. 지금 2019년인데 그래도 한번 보면은 2006년에서 8년 정도라 하더라도 다발 5대 재해 및 기타 재해로서 넘어짐, 또 작업 관련성 질환, 부딪힘, 또 사고성 무리한 동작, 절단, 배임, 찔림, 그리고 감기거나 끼임, 또 이상 온도, 이상 기압에 의한 화상, 교통사고, 폭력 등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2008년이든 2019년이든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다발 재해 및 기타 재해에 속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또 최근 3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상위 5대 업무상 질병을 요 기간대 한번 꼽아 보니까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사고성 요통이 제일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 그리고 허리 요통, 또 과도한 신체 부담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기간들로 봤을 때 대부분이 사고성 요통,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질병, 그리고 과도한 신체 부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발 5대 업무상 질병과 기타 질병을 보면은 질병이죠. 이번엔 사고성 요통이 1번으로 나오고, 또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 우리 시설에서도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인원들도 많고 또 그 안에 종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질병에 감염돼서 왔을 때는 이 전파가 굉장히 쉽습니다. 시설은. 또 특히나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게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되고 또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도한 신체 부담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요통, 또 피부 질환, 정신 질환 이런 것들이
다발 5대 업무상 질병과 기타 질병에 속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을 한번 보시면요. 들기 작업, 부적절한 자세 같은 것들, 또 미끄러짐, 떨어짐, 또 직무 스트레스, 작업장 내 폭력, 위험 장비가 해당한다. 저는 뭐 다 굉장히 유해 요인들인데 특히나 들기 작업에서 굉장히 힘들죠. 이 처음에는 뭐 허리 좋은 20, 30대들도 어르신 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잘 들고 이렇게 막 하죠. 근데 어쩌다 한번 잘못 들면은 허리 요통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삐끗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고질적으로 허리 요통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적절한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지금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처럼, 간호조무사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혈압을 재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면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한 요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직무 스트레스, 요즘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직무 스트레스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설에서 어르신들 그 케어하고 하는 일들이 힘들죠. 굉장히. 더군다나 또 동료들 간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관계 형성이 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좀 관계가 좀 좋지 않은 분들은 또 그에 따라서 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유해 요인으로 또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침새 유해 요인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장시간 앉아서 작업한다든지, 또 사무실이 또 협소하다거나 그러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또 직무 스트레스, 또 실내 공기가, 요즘에는 실내 공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내 공기도 유해 요인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상 온도라든지 이상 기압, 특히 이상 온도나 이상 기압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조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끓이고 뭐 하기 때문에, 또 무거운 거 들고 또 밀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서서 일하시고 단순 반복으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위험한 주방기구들, 특히 이런 것들 위험하죠. 칼 같은 것들, 또 기계 안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조리실에서는 뭐 끓이고 막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 안전에 있어서도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또 오염된 음식물, 이 부분도 이제 그 굉장히 유해한 요인 중에 하나죠. 음식물이 계속 식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염된 음식물도 유해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탁실에서는 오염된 세탁물이 제일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사침 등의 취급인데, 시설에서는 저희는 주사침 같은 거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이건 이제 병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또 인간공학적 요인으로는 중량물을 들고 밀고 부적절한 자세, 또 장시간 서서 단순 반복 작업하는 거, 그리고 세탁실에서는 고열이나 소음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세탁실의 그 기계 안전이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이 유해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또 청소 미화하실 때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거, 그리고 오염된 작업 환경이라든지 장비로 인한 거, 또 여기 주사 바늘은 저희는 이제 해당은 안 되죠. 인간 공학적 요인으로는 중량물을 들고 밀고 부적절한 자세의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것들,
그리고 세제 등의 화학물질도 유해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재해 사례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특히나 진료 및 케어 활동에 있어서 업무 내용 중에 과도한 힘, 또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한 요통, 허리 통증이 제일 심각하죠. 또 환자 이동, 휠체어 태우고, 또 입소자 체위 변경시키고 시트를 교체한다든지 부적절한 자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또 날카로운 기구 등에 의한 찔림, 배임, 또 입소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 이 부분은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굉장히 요거는 특별한 건데, 폭행이 물론 이제 입소자에 의한 폭행은 또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특히나 폭력성이 강한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유해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폭력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은 첫째로는 정신과 진료, 정신과적인 진료 그리고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시설에 계속 계실 수는 없겠죠. 저기 폭력성이 심하신데. 그래서 제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환자의 이동, 환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입소자가 돼야 되는데 입소자의 이동, 또 휠체어를 태울 때, 또 입소자 체위 변경을 시킬 거나 시트를 교체해야 할 때, 그럴 때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한, 또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또 과도한 힘을 주는 것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과도한 힘, 또 무리한 동작 등으로 인한 요통, 이게 제일 이제 큰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뭐 같은 내용인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그 감염성 질환 환자에 대한 간호라기보다는 케어 중에 또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환자에 대한 그 관리가 시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입소를 할 때 감염병 질환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되고, 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질환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부 질환 등의 그 건강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찔림이나 배임, 또 아까 위에서처럼 폭행에 대한 부분도 재해 발생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고성 요통에 대한 그 재해 사례인데요. 한번 사례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적절한 환자 이동과 무리한 자세가 이제 재해 발생 원인이었는데, 간호사 김 씨는 응급실에서 근무 중에 90kg 정도 나가는 거대한 체격을 가진 만취 상태의 남자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응급 상황에서 급히 CT 촬영을 위해 환자를 침대로 옮기기 위해서 침대볼을 당기는 순간에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껴서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통이죠, 요통. 우리는 이제 시설에서는 어르신이 누워 계신데, 어르신을 이제 그 옮길 때 그때 이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제 사례를 보시면 과도한 들기 작업으로 인해서 중량물의 인력 작업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원인인데, 간호사 박 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대요. 지속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더니 급성 요천 추부 염좌로 진단받아서 계속 치료 중이래요. 이 허리 통증 한번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건데, 지속적으로 그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혀야 되고 옮겨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시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 그 시기가 업무들이,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휠체어에 앉히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는
혼자서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히는 방법을 요령을 습득을 해서 본인의 신체를 보호를 하면서 어르신도 휠체어에 안전하게 앉힐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기술적인 방법을 습득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르신 들어서 휠체어에 앉히다 보면은 어르신도 불편할 수 있을 거고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종사자분들께서는 허리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을 보시면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제거하고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특히나 들기 작업에 있어서는 들기 작업 전에 먼저 옮길 장소와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한 상태에서 손목과 다리의 근육을 사용해서 입소자의 몸에 최대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하고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거나 비트는 동작을 피하고 침착하고 서서히 들어올릴 것. 이게 중요하죠. 계속 환자로 나오는데 환자는 아니고 입소자죠. 우리는 입소자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입소자 이송칼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송 시에 가능한 3인 이상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에 3인 이상이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못 되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또 이러면은 그 노인복지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력이 굉장히 적게 배치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이 작업을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이 인력 배치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은 명명백백 복지부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서 시설에 배치 종사자가 적정수가 배치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예방 대책을 보시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죠. 이제 그 함께 작업을 하고 또 뭐 전동 리프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슬라잉 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슬라잉 보드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동 리프트까지 설치하기에는 시설에서 좀 열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 3인 이상 공동 작업을 실시해야 되겠다. 혼자서 다 들어서 하지 말고 2명, 3명이서 같이 해야 되겠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번쩍 들면은 이제 여기 허리 빡 오는 거죠. 이렇게 힘을 썼다가도 허리가 힘이 빡 오는 거고, 이 자세에서도 이제 들었다 하면은 이제 허리가 오는 겁니다. 허리에 무리가. 그래서 2명, 3명이서 같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 또 제 사례를 보니까 부적절한 자세였고 장시간 입식 작업을 했고 단순 반복 작업을 했더라. 간호사 홍 씨는 중앙 공급실에서 수술기구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대요. 우리 시설에서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수술기구 정리 도중에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서 동료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갔다. 여기에 이제 힘 빡 들어가는 거죠. 요 무거운 걸 들면서. 시설에서도 무거운 걸 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 때에는 굉장히 천천히 조심히 잘 들어야 되겠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입식 작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휴식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중량물 인력 운반 작업에 있어서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힘을 덜 들이도록 해야 되겠고, 2, 3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실시하거나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고요. 과도한 허리 굽힘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정적 자세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을 시킬 수 있으니까 시트 교체 등이 용이한 침대로 우리가 개조를 한다든지,
2인 1조 등 작업 및 단위 작업별 스트레칭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거나 비트는 동작을 최소화하고, 입수자를 들어 올리는 동안에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고 무리하게 팔을 뻗치는 작업을 최소화해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용이한 침대로 개조하는 건데, 시설에서는 이제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 조절해서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침대가 이렇게 있다. 침대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바퀴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자르잖아요. 잘라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적정하게 요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 침대의 높이를 해놔야 어르신들도 침대에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데 불편함이 많이 없겠죠. 근데 이 의료용 침대를 사용하는 건 이제 솔직히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참 요양원으로서는 이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의료용 침대로 하는 게. 실상은 의료용 침대가 아니라 일반 개인 침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요양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건데요. 자, 이어서 장시간 입식 작업을 할 때 작업에 적절한 의자나 쿠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해야 되겠고, 신체 조건에 따라서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 발판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재해 발생 원인을 또 보니까 작업장 바닥의 물기로 인해서 정리정돈 불량인데, 뭐 환자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김 씨가 대형 냉장고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바로 물기였다. 지금 보시면 물기였죠. 이렇게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를 항상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 조리실에서의 이동은 또 장화를 신고 움직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데 주의가 필요하고, 바닥은 이제 미끄럽지 않은 소재가 사용돼서 미끄러짐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미끄러짐 방지 매트 같은 것들이라든지 필요하겠죠. 또는 아예 이제 시공을 할 때 미끄럼 방지 타일을 해놔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방 대책은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 배수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물기나 기름기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제거가 돼야 되겠다. 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안전 통로 확보 및 통로 구획 표시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통로의 물품, 설비 등을 적재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소재가 시공이 되고 안전화를 착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면 더 좋겠죠. 자, 예방 대책으로 보시면은 넘어짐,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 넘어지지 않게끔 조심조심 우리 손잡이를 잡고서 잘 이동해야 되겠고, 계단 같은 데에서 넘어지지 않게끔, 또 물기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사례를 보니까 이번에는 작업 공간이 협소해서 시야가 미확보돼 가지고 이 침대로 옮기다가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침대 옆쇠에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됐다. 시설에서도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겠다. 침대 옮기다가 같이 그럴 때 부닥쳐 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 공간 및 통로가 확보돼야 되고, 작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지휘자를 정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시간을 적정하게 부여해서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요. 신규 직원을 포함한 직원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직업 안전교육에 다 해당이 되죠. 자, 이번에는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작업 수칙을 미준수해서 생긴 건데, 딱 보시면 벌써 뭡니까? 이제 손 베인 거죠. 실수로 자기 칼에 자기 손을 이제 베어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왼쪽 세 번째 손가락 끝 부위가 절단이 됐대요. 심각하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특히 조리실에서 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다. 막 바쁘다고 막 썰어가지고 정말 손까지 썰면 안 되잖아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자. 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시고 필요 시에는 보호구도 착용을 해야 되겠다. 작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지휘자를 정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겠고 특히나 주방기기를 관리하는 책임제를 실시를 하자. 주방 책임자가 정부로 나눠져 있어야 되겠죠. 주방기기 청소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시고 또 회전체 청소 시에는 청소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막 회전하는데 손 집어넣어서 하다가 손 확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죠. 작업 시간은 적정하게 무리하지 않게끔 적정한 작업 시간을 준수하고 신규 직원을 포함한 직원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얘기는 아닌데 병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 내용을 이제 우리 시설에서도 좀 알아둬야 되겠다. 안전작업 수칙을 미준수하고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내용인데 간호사 김 씨가 내과 외래 근무 중에 만성 C형 간염보균자 박 씨의 진료를 위해서 혈액 검사를 위해 혈관 내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자신의 손끝을 주사바늘로 찌르는 사고가 생긴 거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감염병을 이제 옮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요 내용을 이제 왜 집어넣냐면 저희 시설에서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손 씻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면은 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감염이 될 수 있다. 피부 질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 씻기를 잘 하시고 특히나 이건 이제 병원에 대한 얘기지만은 우리도 시설에서 여러 부분들의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 관리, 손 씻기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설의 소독을 잘 해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전작업에 대한 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의료 폐기물의 운반, 보관, 처리의 안전준수도 우리 시설에서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장갑이라든지 가운, 그리고 마스크, 고글 등의 보호구도 착용할 필요가 있겠다.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정기검진이라든지 특수부서에 건강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건강진단을 우리가 항상 받아야 되겠고 필요시에는 예방접종도 실시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임 여성이나 임신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시설에서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 개인위생 실천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직원 교육도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작업 수칙 미준수, 특히나 서둘러 가지고 이제 생긴 건데 이분은 이제 간호사 김 씨가 치과병원에서 이제 소독기구 사용하다가 이제 갑자기 올라온 뜨거운 중기에 놀라가지고 오른손을 당기던 중에 화상을 당한 이제 상황이죠. 시설에서도 화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조리실에서도 화상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조리기구를 다룰 때라든지 그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제 안전작업 수칙은 뜨거운 물체와 화염과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작업구역을 구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는 조리실에 입소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시설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고 뜨거운 물체를 다루기 전에 긴 장갑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비의 조작은 사용자 지침서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압력 용기는 압력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열지 않아야 되겠고 뜨거운 물이나 액체가 담긴 그릇은 뚜껑을 천천히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릇과 팬에 음식을 지나치게 채우면 안 되겠고
결함이 있는 시설이나 장비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스의 안전 사용 수칙을 숙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딱 30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시설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재해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자료도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의 산재 예방에 대해서 나온 거고, 조심조심 코리아, 넘어짐, 긁어끊기 질환, 또 부딪힘에 대한 예방인데, 주요 위험 요인을 보시면은 넘어짐이 있겠죠. 보행, 청소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음식 등 운반 중 주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식판 등 운반 중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근골격계 질환이 있죠. 환자 이송에 따른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신체 부담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여기서 딱 허리 통증 올 수 있죠. 약재 운반 등 과도한 운반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다. 또 수업 중 어린이 등과 부딪히거나 급하게 이동 중 문에 부딪히는 거. 이제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의 내용이죠. 주요 재해 사례, 재해 개요를 보면은 병원 조리실에서 동료 작업자를 도와주기 위해 이동 중 물이 담겨져 있던 수저 세척용 용기 속으로 넘어져서 열탕 화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조리실, 그래서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조리실 바닥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조리 작업 시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 등은 작업 종료 후에 즉시 제거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겠고, 안전 통로를 확보를 해서 조리실 내에서 작업자가 이동 중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방 보조기구를 수시로 제거하는 등 정리정돈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보시면은 욕실 청소 중에 넘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욕실 바닥에 고여있는 물기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미끄럼 방지 안전화 미착용으로 해서 이제 그 넘어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실 청소 전에 바닥을 먼저 확인하고 바닥 물기는 바로 제거를 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물기 제거,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또 입소자를 침대에서 부축 중에 근골격과 질환에 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은 입소자를 단독으로 무리하게 부축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할 때 그런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입소자를 들 때는 옮길 장소와 방법을 먼저 정하고 손과 다리 근육을 사용해서 몸을 최대한 근접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작업 방법을 준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2, 3인 이상이 함께 부축을 하고 또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 무리한 동작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건데, 2, 3인이 부축하기 힘든 지금 환경에 놓여져 있으시죠. 그리고 환자를, 그 어르신을 옮길 때 또 서둘러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막 하다 보니까 일정에 쫓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지금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협조를 좀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어르신을 들 때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본인의 허리도 보호를 해가면서 안전하게 천천히 옮겨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린이집 시설 얘기인데, 어린이 시설 얘기인데, 수업 중 아이가 갑자기 뛰어와 부딪힘에 대한 재해 예방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통제가 미흡하거나 무리한 자세로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부딪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이를 들 때는 무리한 자세를 피하고 하체를 이용해서 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내용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자료들도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시간은 35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지침 교육은 마치고 이어서 우리가 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습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이 스트레칭 내용을 앞으로는 이제 출근을 하셨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업 전에, 그리고 작업 중간에도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그런 스트레칭이 일단은 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니까 반드시 출근했을 때 스트레칭, 그리고 작업 중에도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해서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근골격계 질환이 지금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은 시설 관리자분과 상담을 하시기를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공해드리는 스트레칭까지도 여러분 잘 따라서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습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